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 네 번째 시간으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제도의 취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실질적인 지배권을 확보하고 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법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과점주주가 되면 뭐 실질적인 지배권을 확보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지분 비율 안에서 법인의 과세물건, 과세물건이라고 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또 뭐 차량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회원권 이런 것들이 다 취득세 과세물건이지 않습니까?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과세물건이 꽤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 과세물건을 과점주주가 됐다고 해서 그걸 실질적으로 취득했다고 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잘 내는 것 같습니다. 비공개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특정인이 독과점하는 것을 억제한다. 이게 먼저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에 너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겠다 이런 뜻이고, 또 간주취득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중간에 취득한다는 뜻인데 설립 초기부터 대주주인 경우 초기부터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인 경우는 이게 사실 해당 사항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독과점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취지는 조금 이해는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개요를 살펴보면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입니다.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신탁재산 포함, 그러니까 신탁 맡겨놓은 것까지 다 포함,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다면 그걸 다 포함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간주취득이죠. 그러니까 처음은 아니지만 하여튼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그걸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단 법인 설립 시 혹은 법령에 의해서 비과세되는 경우는 제외돼요. 최초 설립했을 때부터 과점주주였다. 이것 때는 간주취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점주주란 어떤 한 명의 주주가 있다면 그 주주와 그다음에 친족, 그다음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모든 지분을 합해서 그게 50%를 초과했다. 그러면 과점주주로 본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친족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6촌 이내의 혈족, 그다음에 4촌 이내의 인척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임원이 가지고 있다든지 내지는 뭐 일부 직원이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것도 다 특수관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그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실질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 내지는 경제적인 어떤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 하여튼 뭔가 이렇게 완전 타인이 아닌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포함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지분이 50%를 초과했다. 그러면 과점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과점주주가 되면 이 사람들은 전부 간주취득세에 대한 연대납세 의무가 주어집니다. 네, 부과되는 그 과세표준은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지분 비율만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법인의 총 주식수에서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 지분이죠. 그 지분율만큼, 만약 51%를 가지고 있고, 과세 대상 자산의 총 가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다. 과세 대상 자산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그 다음에 차량, 회원권,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 전체 총액이죠. 그게 만약에 100억이다. 그러면 그리고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51%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 51억이 되는 겁니다. 간주취득은 특례세율이 2%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1억에 2%면 51억쯤 되겠죠. 네, 그러면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그 지분 비율이 어떻게 변했을 때, 또 그
취득에 따른 지분 비율, 간주되는 비율이 얼마인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로 가점주주가 된 경우입니다. 설립 시에는 40%의 지분이 있었습니다. 대주주지만 뭐 과점주주는 아니었죠. 그런데 추가로 증자나 취득을 통해서 11%를 확보해서 총 51%가 됐습니다. 그러면 최초로 이제 과점주주가 된 거죠. 그럼 이때는 전체 51%만큼 과세 표준에 대해서 51%만큼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제 과점주주가 지분이 증가한 경우 설립 시에 60%였습니다. 이미 과점주주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추가로 10%를 추가로 확보했다. 그래서 70%가 됐다. 그러면 그때 증가한 분만 10%만 취득세 분담 비율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는 지분 비율이 10%입니다. 이때는 설립 시였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었죠. 다음에는 좀 지분이 증감이 있는 경우입니다. 설립 시에는 없었습니다. 증자해서 취득할 때 최초로 취득해서 55%가 됐습니다. 그럼 최초의 과점주주가 됐죠. 그럼 이때 55%에 해당하는 지분 비율만큼 간주취득세를 냈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양도를 해서 20% 양도를 했다. 그럼 다시 35%로 줄어들었겠죠. 그 이후에 다시 재취득을 할 때는 30%를 취득해서 65%가 됐습니다. 최초의 그 과점주주가 됐을 때의 지분율보다 증가한 폭만, 그러니까 65에서 55를 빼면 되겠죠. 55는 이미 냈으니까요. 그 증가한 폭만 10%에 대해서만 간주취득을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특수관계인 많이 하는데 이 세법에서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부동산과 세무상식이 풍부해지는 그날까지 제임스 컨설팅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